자,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지난주 아마 여러분들 갤럽 조사 보시고 많은 충격을 받으실 걸로 보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홍준표 시장은 이거 못 믿을 거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지만, 물론 뭐 조사가 뭐 100%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이 조사만 아니라 다른 조사도 여러 가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도 하고 비서실장도 교체하고 정무수석도 교체하고 뭐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쭉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별로 그렇게 큰 호응이 없었던 걸로 저는 보여져요. 이게 총선 이후에 총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의 일성으로 나오는 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죠. 그거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사 조직 개편을 하는데 가장 도드라진 게 뭐였죠? 민정수석실의 부활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정기관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 게 아니고 민심을 아주 리얼타임으로 적나라하게 그거를 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네. 만들기 위해서 음.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만든다. 네. 그래서 민정수석 김지현 수석이 취임하고 며칠 안 됐을 때 대통령이 점심 때 청계천 나들이를 할 때 네. 그때 민정수석이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게 왜 그랬겠어요? 이전 같았으면 민정수석은 그 꽁꽁 숨어라 하고 국회에도 안 나오는데 거기 네.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제 민심을 청취하고 음. 이 저작거리의 민심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시시각각 리얼타임으로 포착해갖고 대통령에게 직보를 한다. 뭐 그런 기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그 청계천 나들이에 같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한 노력을 하고 또 기자들에게 달걀말이도 직접 해서 주고 네. 또 여러 가지 이런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에게는 의미 있는 긍정적 변화로 다가가지는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게 지난 금요일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국민이 원하는 거, 국민이 바라는 거, 그게 뭔가를 이제 정확히 이제 할 텐데, 우리 뭐 댓글에도 올려주시지만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아마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네. 많이 좋지 않다는 게 많이 들 겁니다. 제가 주말에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 진짜요. 요즘 그 식당이나 또 이런데 제가 자주 가는 그 중식당이 있는데요. 그 중식당에 보니까 평소에 보면 그 주말에 홀에 이렇게 사람들이 거의 가득 차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요 지난 주말에 한번 갔더니 홀에요 사람이 한 팀도 없어요. 아, 한 팀도. 예. 아니 그래서 깜짝 놀라서 거기 이제 주인분들한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까 아니 사람이 안 온대요. 예. 없고 그다음에 이제 방도 예약이 된 거 보니까 한 두세 팀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래 있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직원들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예. 야 이거 심각하다. 이게 지금 시내 중심가에 그래도 꽤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외식 비용이 실제 국민들의 어떤 실질 소득에 비해서 꽤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또 어떤 식당을 제가 주말에 갔더니 뭐 우리가 이렇게 주문하니까 이 그 주인분이 꽤 이제 큰 식당인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요, 저희 오늘 일하는 분이 딱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갖고 뭐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좀 좋은 장소 이렇게 그 창가에 좀 잘 달라고 하니까 거기 나에 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몇 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그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저희 이제 일하는 분 두 분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좀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이걸 보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아마 상황은 이게 뭐 정부가 막 해서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정부가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과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느냐. 예전에요 금융위기가 왔을 때 MB가 그 벙커를 해갖고 지하 벙커. 매일 회의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전체적인 공무원 사회나 그다음에 이런데 굉장히 긴장감을 불어넣어줬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일을 이렇게 그나마 우리가 유일하게 금융위기를 큰 문제 없이 넘겼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아닙니까? 리먼 브라더스 그 글로벌 금융위기인데 그걸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그때 평가가 된 건데 네. 저도 지난주에 우리 현정님 자주 가는 그 광화문에 그 이태리 음식 하는 데 있잖아요. 네. 저는 지난주 그 월요일인가 뭐 갔는데 네. 한 팀
진짜요? 예, 그 집 장사 잘 거기가 되는데. 그 집 장사 잘 되는 데 아니에요. 네네. 그다음에 외교부 사람들이 또 저 많이 와요. 거기. 예, 그 외국 그 대사들 네. 뭐 대사들이나 외교관들하고 만날 때 거기 자주 와서 뭐 와인도 한잔 하고 야, 끝날 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딱 저희 한 팀이 있더라고요. 네. 야, 그런 정도로 심각하고 그래서 그 저기 식당 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한 85%는 빈사 일보 직전이다. 아. 85%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물론 뭐 정부도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그 노력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표현되는 게 어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뭐 못할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정부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로 비춰지느냐, 저는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지난 그 주말인가요? 아마 대통령이 그 워크숍을 갔습니다. 국민의힘 워크숍을 가서 이제 거기서 비춰진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썩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아마 당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때 또 훈련병 한 명이 사망하고 이래서 오늘은 술을 일체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술자리를 이제 건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또 굳이 이제 맥주를 건배를 하자고 그래서 그걸 또 했고 그걸 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다 보니까 이런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문제. 저는 그래서 이 대통령실에 보면 여러 가지 그걸 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서 좀 이런 걸 민감하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어퍼컷 하는 장면인데 민생은 이 민초들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갖고 아까 우리가 잘 나가는 식당들이 그렇게 네. 지금 저 고생하고 있다 하는데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하고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맥주 마시면서 뭐가 그렇게 좋다고 어퍼컷을 하는가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저 연수 그 직후에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들어가 봤더니 네. 당원 게시판에서도 어퍼컷 세리머니는 좀 아니었던 것 같다 네네. 하는 그 글들이 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MB 때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지하 벙커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네. 지금 뭐 댓글창에 보면은 이 물가 올린 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거냐? 아니,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전쟁이 터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 곡창지대고 뭔가 식용유 가격 뭐 폭등하고 뭐 또 기름값 뭐 오르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국제적 요인에 의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이 상당한 건데 문제는 거기에 위정자가 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얼마나 진지하고 뭐하게 이제 그 대응해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하 벙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마도 그때 우리 어벤져스에서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 지하 벙커를 좀 그 여기도 윤 대통령도 만들어 갖고 그런 거 하면 좀 어떨까 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연출될 때 문재인은 탁현민이라고 하는 아주 영악한 인간이 있어갖고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럴듯하게 뭐 국민들의 아픔을 엄청나게 생각하는 뭐 인양 이렇게 연출을 해 대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용사는 그런 게 좀 많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았고 이걸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이제 지켜내야 될 것이고 또 대응을 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좀 이제 잘하는 것, 그다음 집중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대통령실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일단 공무원 공직 사회가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이제 아주 손을 놓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 그런다고 해서 공무원들을 뭐 공직 기강만 확립한다고 뭐 이렇게 징계하고 뭐 이런 것만 하면 이게 되지 않거든요. 공무원들은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 저는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이 인적인 어떤 저는 좀 쇄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더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뭐 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존재감이 없는 그런 인사 또 이해 못할 인사들 저는 뭐 최근에 제가 칼럼도 하나 썼습니다만은 정호성 비서관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민심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아주 그 세심한 부분이 작은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여론을 악화시키는 옛날에 양정철 문제도 바로 그거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이해 못할 인사들이 툭툭툭 터져 나와 버리면 지지층들이 이게 뭐야 이게 왜 그러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 어떤 인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인사를 일단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은 이제 없고 또 하나는 집중할 일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지난번 연말에 그 21대 마지막에 연금 개혁을 이재명이가 막 치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뭐 구조개혁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넘겨버렸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오히려 이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개혁이라는 게 뭐 앞으로 이게 한 번에 될 수도 없고 연금 개혁은요 이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못 만족시켜요. 그런 거를 사실은 그런 기회 때 일단 주도적으로 해버리면 이게 사실은 성과로 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이재명이 입원할 때 네. 잘 그 치료받고 오시라고 대통령이 또 그 안부 전화까지 걸고 그러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의 한 라인이 이제 자주 가동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건데 그때 이제 이재명이 아주 불순한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그런 기습 제안을 한 건 맞죠. 그럼요. 그건 뻔할 뻔짜죠. 그건 뭐 얘기해서 뭐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그 용산의 대응이 저는 조금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그럼 들어와서 한번 얘기해 보자. 흉금을 터놓고 연금 개혁 어떻게 할지 얘기해 보자. 근데 이재명 당신이 지금 모수 개혁이라도 21대 국회 때 하자고 그러니까 그거 뭐 나쁜 거 아닌데 그것만 가지고는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궁극적으로는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21대 국회 여기서 모수 개혁하고 22대 여야의 첫 번째 그 과제로 이 구조 개혁해갖고 바로 연금 개혁 특위 다시 만들고 네. 연내로 구조 개혁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서 뭐 그 처리하자고 우리가 국민들 앞에 공표하자 이런 식으로 엮었으면은 네.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는요.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여의도의 실력자다, 여의도의 실권자다, 사실상 국회의장 지명권까지 있다 해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그런 이제 신조어가 생겼는데 최근에 이재명이 자꾸만 오히려 정부 여당보다도 뭐 이런 연금 개혁 문제라든가 뭐 민생지원금 문제 이런 걸 더 들고 나오니까 그게 이제 얄팍한 이재명식의 오히려 내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나는 맨날 정쟁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민생 사안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유연하게 오픈 마인드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런 거 보여주는 쇼를 오히려다가 가능하게끔 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럴 때일수록 좀 진짜 정치하는 대통령, 정치하는 용산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를 한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줘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자꾸 일각에서 개헌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이 개헌이라는 게 굉장히 불순한 이미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조국이나 뭐 야당 일각에서 또 여권 일각에서도 자꾸 개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대통령 임기 축소 문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대통령 임기 축소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요. 조국이나 이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진짜 개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핵심적 관심은 바로 대통령 임기 제한입니다. 그럼요. 축소입니다. 네. 왜? 이재명이 지금 곧 아마 뭐 판결이 나면 대통령 못 되잖아요. 네. 조국이도 빵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 개헌이란 걸 그럴싸하게 어떤 포장을 해서 야 개헌합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핵심은 바로 윤 대통령 그러면 임기를 단축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결국 본인들이 그걸 통해서 영구 집권, 장기 집권 하겠다는 게 핵심적인 이유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요. 이 자유민주 진영에서 그 개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5년 단임제는 바꿔야 된다. 이미 바꿨어야 되는데 늦어도 많이 늦었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개헌도 어떠한 정치적 상황과 맥락에서 이게 제기되는가 네. 우리가 그걸 잘 읽어야 되잖아요. 지금 보자고요.
윤 대통령 남은 3년 임기 1년 싹둑 잘라갖고 2년만 해갖고 4년 중임제로 바꾸자. 그거는 뭐냐 하면요. 조국과 이재명과 조국이 이 큰 집에 가는데 문제는 언제 가는가. 네. 조국은 거의 확정적인데 언제 가느냐. 이재명도 이제 가긴 갈 거다. 근데 이 언제 가느냐. 근데 한 1년을 그냥 그거를 딱 저기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년을 벌어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해가지고 2027년이 아니라 2026년 지방선거 때 같이 대선을 치르자. 그러면 이제 2년도 안 남았어요. 그럼요. 2년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재명도 그렇고 심지어 조국조차도 내가 어떻게든지 뭐 별 기술 다 쓰고 별 뭐 다 하더라도 2년 비비고 어떻게 해갖고 깜빵에 안 가면은 나 대선 출마할 수 있어. 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요. 결국은 본인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지금 여당을 찍겠습니까? 아이고. 안 찍잖아요. 네. 뻔히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왜냐? 대통령 탄핵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108석이 예를 들어서 이게 탄핵 통과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대통령을 헌법재판소 한다? 제가 볼 땐 100% 인용 못 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어떤 현실적으로 뭐냐면 개헌론. 여기에 어떤 여권 내에서도 일부 인사들은 솔직히 뭐 개헌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솔직히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그 개헌론 뒤에 숨은 본질을 봐야 됩니다. 저는 당장 개헌 안 한다고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개헌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난번에 조국이가 여러 가지 지금 했지만 사회권의 확장이라든지 거의 사회주의적인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 핵심은 결국 본인들의 주도를 가지고 다음 대선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대선에 조국이 사면해주고 또 조국이 나오고 이런 지금 이재명 조국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 들어가니까 같이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개헌한다 그러면 이 2년 동안 이 정부는 아무런 일도 못합니다. 그리고 못해요. 여당은 다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개헌 문제는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더 이상 이 문제에 끌려다니면 자칫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자꾸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헌은 자꾸 이야기 나오면 분명하게 이 문제는 의도 이거는 저들이 이 정권을 빼앗기 위한 그런 이 검은 의도가 있다. 이 문제를 명확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자꾸 네. 얘기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끊어버리던가 아예 말이죠. 지금 예정대로라면 이제 윤 대통령 임기가 2027년에 끝나잖아요. 네. 그 2027년 3월 대선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 임기 1년 줄여갖고요. 네. 그때 같이 해도 돼요. 네. 그 개헌이라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논의할 필요가 없이 이 개헌 문제는 아예 논의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정말요 이 앞으로 3년 남은 임기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정 정도 이제 성과를 가져야지만이 그래야 다음에 또 우리가 재집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중간에 뭔가 흔들려 버리면요 국민들은 실망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렇게 흔들려 버리면 대통령의 어떤 이 장악력은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조국이 벌써 기자들하고 둘레길 걷고 가면 방에 들어가면 스쿼트하고 열심히 몸 만들겠다 그러는데 자기도 아마 본질적으로 느낄 거예요. 매일매일 꿈속에 나타날 겁니다. 저 서울구청 가서 열심히 그 물병 들고 하는 거. 왜냐하면 구치소 안에 들어가면 이 운동기구가 없기 때문에 주로 뭘 하냐면 주로 이제 물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스쿼트 하고 하거든요. 그거 앞으로 가서 열심히 하시고 그거는 따로 하시고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체 여기에 말려 들어가면 그럼요. 안 된다. 이거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를 전부 다 이 첫 큐에 그냥 딱 끊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저희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